파트 2. 큰 그릇일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첫 번째, 부단한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아들아, 태만에 대해 말해주고 싶구나. 너도 알다시피 너를 향한 나의 애정은 너그럽기만 한 어머니의 애정과는 다르다. 나는 자식의 결점까지도 감싸주면서 관대하게 넘기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지. 자식의 결점이 보이면 바로 잡아줄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인 내가 지적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식인 너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를 곁에서 살펴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너에게는 성격이나 재능 면에서 별로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에게는 게으르고 산만하며 무관심한 태도가 조금 있다고 여겨지는구나. 그런 점은 나이 든 노인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경우라면 모르겠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노인은 여생을 평온히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만 젊은이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 남보다 더 뛰어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은 민첩해야 하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시저는 이런 말을 했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행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너에게는 끓어오르는 젊음의 활기 같은 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활기가 있어야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노력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진리다. 남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남을 기쁘게 만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무슨 일이든 활기 있게 하려고 노력해라. 높은 이상을 품고 가치 있는 일에 성취에 힘써라. 사람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마음먹은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일에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시인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 각국의 정세와 이해관계, 경제 상황을 비롯한 역사,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보통의 두뇌를 지닌 사람이라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일 뿐이다. 게으른 사람은 이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조금만 까다롭거나 아프면 쉽게 좌절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기 직전에 이르러서도 곧잘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표면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진지하게 도전해서 이루지 못한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지레 겁부터 먹게 된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미리 불가능하다고 결정지어 버린다. 그러고는 자신의 태만을 변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받아들인 대로만 해석할 뿐 다른 관점으로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통찰력이나 집중력을 겸비한 사람을 상대로 대화하면 금세 자신의 무지와 태만이 드러나게 되어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로 횡설수설하기에 십상이다. 그러므로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결코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욱 용기를 내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두 번째,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세상에는 하찮은 일로 1년 내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전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사소한 일에 쏟아버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때도 외모에만 마음을 빼앗겨 정작 상대방의 인격을 보지 못한다. 연극을 보러 가더라도 내용보다는 무대 장식 같은 것에 더 눈을 빼앗겨 버린다. 정치에 대해서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는 형식에 얽매여 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호감을 살 수도 없고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은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지식이나 식견을 넓히고 훌륭한 태도를 몸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온 힘을 다해 성취할 일이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고 싶다. 예컨대 춤이나 복장 같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라. 때에 따라서는 춤도 젊은이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춤을 배울 때는 단정하고 반듯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우스꽝스러운 동작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복장도 마찬가지다. 네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외모만 보고 쉽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는 단정한 외모로 호감을 주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지. 그렇다면 단정하게 옷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니?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인물에 관심을 가져라. 대체로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어느 쪽이든 자리를 함께 하고 있어도 즐겁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예의에 어긋나 있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어제는 다정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오늘은 냉담해지기도 하고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도 혼자서 다른 생각에 젖어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갑자기 생각난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대화에 끼어들기도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뉴턴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천재 중에서는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혼자서 깊은 사색에만 몰두하는 집중력을 보였던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런 흉내를 냈다가는 단순한 바보 취급받기 십상이고 결국에는 동료로부터 소외당하고 말 것이다.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대다수 사람은 불쾌하게 여긴다. 그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욕은 어떤 사람이라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너도 생각해보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산만해질 수 있겠니? 그럴 리가 없다. 예컨대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상대는 없다. 솔직한 내 생각을 말하자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죽은 사람과 함께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죽은 사람은 나를 바보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도 주의가 산만하고 정신이 멍해져 있는 사람은 나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무언으로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설령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 과연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태도, 그 고장의 관습 따위를 어떻게 정확히 관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설령 평생 훌륭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무엇 하나 얻는 것 없이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좋은 대화의 상대도 되지 못할 것이다. 너무 깊은 사색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나는 너의 교육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아낄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위하여 이른바 주의 환기인을 고용할 생각은 없다. 주의 환기인에 관해서는 너도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 걸리버에 의하면 라퓨타 사람 중에는 언제나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들은 주의 환기인이 발성기관이나 청각기관을 직접 건드려주지 않으면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하인 중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한다. 주인들은 주의 환기인 없이는 밖에 나가 다른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산책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항상 깊은 사색에 잠겨 있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눈꺼풀을 가볍게 건드려서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언제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딜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길거리를 걸을 때는 언제 사람에게 부딪힐지 언제 계집을 발로 걷어찰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네가 라퓨타 사람들처럼 깊은 사색에 잠겨 주위가 산만해질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너의 경우는 오히려 사색이 필요한 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부주의하여 주의 환기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